쭉 이어오면서 영조 때 이르러서 이제 영조 대왕도 술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는데 자꾸 술 먹고 이제 뭐 이런 안 좋은 일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그 쌀이 부족하니까 그 시대쯤 가면 소주를 거의 이제 많이 먹어요. 소주 마시, 그러니까 이게 증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달궈져서 나온 소주가 되게 맛있어요. 이게 따끈한 소주가, 그 맛은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 해드리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나중에 기회 되면 저랑 같이 증류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쌀도 먹는 쌀이 부족한데 자꾸 술 빚는 데만 이 쌀이 소비가 되니까 이걸 막거든요. 막는데 본인 스스로는 몰래 마셔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올리거나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오미자, 그러니까 신하가 왜 자꾸 그 술을 드시냐,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고 건강이 좋은 차를 마시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서 오해하나 보다. 내가 이 찻잔에 차를 마시지 술을 마시겠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백성 하나가 술을 빚다 걸려요. 그래서 왕께서 얘기하신 대로 얘를 차명에, 극형에 처해야 된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왕은, 영조는 얘를 죽이고 싶진 않은 거예요. 막 벌을 주고 싶지 않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신하 하나를 불러요. 야, 너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술인지 뭔지 먹어봐 하는데, 그 전에 왜 그 상황이 오게 되냐면, 너 왜 술 담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백성한테. 그랬더니 그 백성이, 저는 술을 만들려고 술을 빚은 게 아니고 식초를 만들려고 술을 빚은 겁니다. 왜냐면 효모는 당분을 먹고서 알코올을 만들어서 술을 만들지만 이 알코올을 초상균이 먹으면 식초가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공장에서 만드는 양조 식초가 나오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다 식초를 만들어 먹었죠. 그래서 술을 빚기 위한 게 아니고 식초를 만들기 위한 건데, 지금 술에서 식초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하필 이때 쳐들어왔다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때 하필 단속을 나와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래? 그러면 그거 확인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신하한테 먹어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신하가 이거 술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벌을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신하를 불러요. 야, 네가 한번 먹어봐. 근데 이 신하가 약간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눈치채고서 술은 술인데 약간 시큼해져 가면서 약간 이제 식초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이. 그래서 그 백성을 이렇게 벌하지 않고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 술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되게 그 실록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 그 반주라는 거가 있잖아요. 반주라는 거. 예전에, 지금은 밥그릇이 되게 작아졌죠. 작고 국그릇이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그 예전도 아니고 한 20년 전? 20년 전이 예전인가요? 그때만 하더라도 밥 그릇이 이렇게 컸죠. 그리고 국그릇이 넓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 뚜껑을 항상 닫아가지고 밥을 먹었잖아요. 근데 이게 뚜껑이 제가 좀 잘못 그렸는데, 이때 밥을 이렇게 고봉밥이라고 해서 높게 쌓아서 먹었잖아요.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러면은 이 덮개도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걸 아랫목에 두잖아요. 아랫목에 두었다가 따뜻하게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제 밥을 먹게 되면 이제 뚜껑을 열어서 먹게 되는데, 이때 이 뚜껑이 따뜻한 온기가 있잖아요.
이 따뜻한 온기가 있는 이 밥그릇을 여기에 이제 이렇게 술을 담는 거예요. 술을 담으면 술이 따뜻해지겠죠. 이거를 이제 소화제로 먹었던 거예요, 예전에. 왜냐면 이 술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순환을 하잖아요. 피를 타고. 그러면서 이제 열을 내죠. 그때 위에서 이게 이 위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이 되면서 이제 운동을 해주는 거잖아요, 위가. 그래서 소화를 시키는 거다 보니까 특히 나이 드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 소화력이 안 좋아지니까 그럴 때 이런 뚜껑을 이용해 가지고 또 차게 먹으면 이게 사례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술을 여기에 담아서 이렇게 먹는, 이게 이제 그래서 반주 문화, 우리나라의 그 밥을 먹을 때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쪽 유럽은 물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밥을 먹다가 물 대신 이제 목 넘김을 위한 술이었던 거고, 우리는 이제 소화제, 약이죠, 약. 그래서 그 실록에 또 하나 보면은 그 문종이 몸이 원래 좀 병약하잖아요. 그래서 즉위를 하고 나서 얼마 뒤에 사망을 하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나이 어린 단종이 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상을 치를 때 쓰러져요. 힘들어가지고. 어리니까. 그때 이제 그 쓰러진 단종한테, 이때는 약이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소주를 먹여요. 소주를 먹여가지고, 예를 들면 어린 나이에 소주를 먹으니까 얼마나 맛이 이상하겠어요. 그래서 깨요. 근데 사람들은 이분이, 예, 약효를 받구나. 약효를 받구나 해가지고, 명약이다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다 약을 위주로 많이 써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아까 또 말씀드리면 영조 이외에 다른 왕들도 금주령을 내리시는데, 이때 약으로 쓰는 술은 제외를 하라고 해요. 약으로 쓰는 술은 제외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약주라고 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는 술을 먹는 게 아니고 몸이 안 좋아서 약주를 먹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밥상에서 약주 한 잔 하시겠습니까 하는 게 원래 표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당신 그렇게 몸이 안 좋습니까? 뭐 이거니까 제 입장에서, 다른 분들 입장에서 또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약의 그 기능을 많이 발휘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마다 뭐 손발이 차갑다 그러면 술에 당귀를 넣어서 빚는다든지, 당귀를 넣으면 이제 몸에 혈액순환이라는 게 되게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집안마다 그 술이 맛있는 집들이 이제 소문이 나요. 그리고 예전 조선시대에 이런 객주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손님들이 많이 찾아가는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과객이라고 하죠. 여행 다니는 뭐 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조선시대 그게 있잖아요. 툭툭툭 치면서 이리 오너라 하잖아요. 이리 오너라 하면서 찾아가는데, 그 찾아온 손님들한테 항상 우리는 뭔가 먹을 걸 주잖아요. 먹을 걸 주면서 좀 잘 사는 집에 가면 술도 얻어 마실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못 사는 이런 초가집에는 안 가요. 기와집에만 가서 이제 문을 이리 오너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와서 누구십니까 해가지고 뭐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일부러 술 맛을 좋게 해가지고 소문이 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게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많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많이 돌아다니니까 좀 이상하게 그랬죠. 제가 원래 좀 잘 그리는데 너무 빨리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살던 사람이 여기도 가고 했겠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제 신문 이런 것들이 매체가 많이 있으니까 정보를 얻기 쉽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여기 사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여기에 대한 것도 모르죠. 모르다 보니 그냥 이 동네에서만 사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만 사는데 여기도 이 동네에서만 살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다니는 보부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을 찾게 만들어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집이 술맛이 없으면 옆집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술맛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들만 죽어나는 거죠. 계속 맛없는 술 담으면 아버님이 맨날 뭐라고 하니까 너 그것밖에 못하냐. 또 노비들도 힘들어 죽죠. 그래가지고 맛있는 술을 담기 시작을 해요. 그냥 담기 시작하다기보다는 맛없는 술을 담으면은 손님이 안 오니까 자기 집이 술맛이 유명하다는 걸 소문을 내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소주를 빚는 경우도 있고 청주를 빚는 것도 되게 아무튼 그래서 발전을 합니다. 아무튼 술 빚는 게 제 추측이에요.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게 되면 그 손님하고 같이 밥을 먹죠. 손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해서 과거를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쪽 세상과 이쪽 다니는 지역에 대한 세상 물정을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기근이 발생해가지고 쌀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뿌리나 그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연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면 여기 있는 쌀을 여기다 이제 파는 거죠. 비싸게. 그럼 여기 살 거 아니에요. 뭐 물론 비싸게 안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고 또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개성이다 그러면 인삼이 흉년이 들어서 지금 뭐 난리가 났다. 그러면 금산에 있는 인삼을 또 가져다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정보가 모이는 하나의 루트를 만든 거예요. 술로. 술 맛을 보러 오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밥만 주면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술이 그런 역할들 약간 뭐랄까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영향을 줘요. 이런 식으로 영향이 돼서 이제 술이 발전을 하는데 우리나라 술 중에 석탄주라는 술이 있어요. 석탄주라는 술이 있는데 사람들이 석탄주라고 하면은 이제 새카만 술을 생각을 하거든요. 석탄의 이미지 때문에. 근데 이 석탄주가 약간 좀 뭐랄까 맛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좀 제가 볼 때는 슬픈 술이에요. 맛도 좋고 되게 좋은 술인데 왜 약간 슬픈 술이냐면 석탄이란 뜻이 입에 머금고 목에 삼키기 아깝다. 그러니까 이게 향이 너무 좋아서 입에 넣는 순간 향도 좋고 맛도 좋다. 그래서 삼키기 어렵다라는 의미의 석탄주거든요. 근데 이게 만들어 보시면 되게 달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없잖아요. 감미료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가을에 홍시나 이런 과일로 해서 먹거나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되게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이거를 이제 단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꿀도 되게 귀했고. 그러니까 그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 술로 달게 만들어서 이제 이 단맛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이제 석탄주인데, 그래서 되게 빚어보시면 맛있어요. 나중에 뭐 빚어보실 기회가 되시면 해보시면 좋은데, 글쎄요, 기회가 되실까요? 그 방법부터 또 아셔야 되니까 또.